안녕하세요. 오렌TV 구독자분들, 오늘 날씨가 원장님 좋지 않아요.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예.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장마 기간 끝나면 또 엄청난 찜통 더위가 이어질 텐데 이 수해 복구 기간의 더위로 몸과 마음 모두 힘들 것 같아요. 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서울, 경기 지역은 일기예보에는 막 100mm 온다고 돼 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적은데 남쪽 지방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테슬라를 좀 영상을 많이 찍는데 조회수가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사뭇 고무되고 있는데요. 네.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네. 구독자분들 조금 더 관심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구독,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도 테슬라에 대한 토크 채워볼 텐데요. 김 원장과 강하나의 리얼 토크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원장님,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간략하게 시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되게 나왔고요. 그 다음날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근원 PPI 지수가 둔화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어제 화요일까지 증시가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비둘기 파적 발언에 시장은 금요일부터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약세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양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 역사적으로 좀 이상한 날이었다고 원장님 그러셨잖아요. 러셀 2000 지수는 3% 이상 상승한 반면 대형기술주 부진으로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드문 일이라고요? 예,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 시가총액 3000개 종목의 주가 지수 중에 러셀 3000 지수 중에 시가총액 하위 2000개 기업을 중소형 기업을 담고 있는 지수를 만든 게 러셀 2000이거든요. 경기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어서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리고 있어요. 러셀 2000 지수 구성 종목의 기업 시가총액은 러셀 3000 전체 시가총액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000개 중에 2000개인데 하위 2000개인데 시가총액은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상위 1000개가 90%를 차지한다는 거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작은 거 아무리 끌어모아도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애플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할 때요. 네. 애플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 종목보다 시가가 더 큰 거지.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목요일 1979년 이후 러셀 2000이 3% 이상 상승하고 S&P 500은 하락한 날이 그게 드문 경우라고요. S&P 500이 상승하면 이제 러셀 2000도 상승하고 S&P 500이 하락하면 러셀 2000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은 러셀 2000은 3% 상승하고 S&P 500은 하락했다는 거죠. 원래 항상 같이 갔었어요. 완전 대형주가 하면 중소형주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올 상반기까지 기술주 중심의 대형주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면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따라 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상승하는 분위기인 거야. 장작불이 처음에는 마른 장작을 넣어야 불이 붙지만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젖은 장작을 넣어도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부실 기업이 주로 많은 이 러셀 2000 지수마저도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시장 전체가 대세 상승장을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징후는 대세 상승기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촬영 때 이 테슬라의 빅3 이벤트 중 하나로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를 꼽으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분위기 좋았죠. 근데 로보택시 공개를 10월로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1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약 8% 급락을 했습니다. 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오는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하면서 증시가 막 급등했었어요. 그 뒤로 한 4, 50% 올랐었거든요. 지난 목요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그 로보택시 공개가 8월 8일에서 10월로 연기됐다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날 테슬라가 마이너스 8% 폭락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날 덩달아서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5% 폭락하면서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네. 해당 결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인용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이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출시를 10월로 연기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CNBC 논평 요청에 즉답 응답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발표는 하긴 했었어요. 네. 일론 머스크는 수년 동안 주주들에게 로보택시를 약속했었는데 2015년에는 3년 안에 완전한 자율주행을 달성하겠다. 2016년에는 다음해 말까지 인간 개입 없이 차가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까지 횡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네. 2019년에는 기관 투자가들과 통화해서 2020년에 로보택시가 준비된 차량을 100만 대 운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 운전자들이 발표하는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의 상당 부분 진행된 걸 알 수 있어요. 운전자들이 공개한 영상 있잖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운전 영상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에 개입 안 하고도 알아서 막 가는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보택시 공개가 2달 연기된 것에 대해서 이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에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인데 2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AI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지난 14일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로보택시 연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아우디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브뤼셀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우디 Q8 이트론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자 이 공장의 구조조 정도는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제가 고급 차죠. 비싼 차죠, 저게. 그렇죠. 한 20만 달러 한다고 들었거든요. 2019년부터 아우디 Q8 이트론 전기차를 생산해온 이 브뤼셀 공장에는 3,0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공장을 폐쇄할 경우 198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 공장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들은 브뤼셀 공장의 폐쇄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스티펠은 아우디 브랜드가 폭스바겐 내에서 가장 큰 문제였으며 투자자들의 주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스티펠은 아우디의 신모델 출시 지연이 큰 문제라고 언급을 하면서 BMW와 메르세데스가 각각 3년, 3년 반의 주기로 신모델을 출시하는 반면 아우디는 6년이 걸린다고 보고했는데요. 6년의 신차를 나오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죠? 너무 좀 지겨워할 손이 텐데, 크죠. 고객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는 북미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에 최소 10억 유로,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주 정부는 아우디가 산호세 치아파 지역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공장 폐쇄는 시대를 못 따라가는 이제 레거시 업체, 전통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 전통 업체를 이제 레거시 업체라고 하는데, 레거시 업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끊임없이 혁신이 없으면 과거 코닥 필름이나 모토로라처럼 시장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점점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데 얘가 20만 달러인가 뭐 그렇게 한대. 고급차를 만드는데 얘가 안 먹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만 달러짜리 전기차가 성능이 4만 달러짜리 모델 3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지. 크게 차이가 없다. 거기다가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전기차는 보급형으로 주로 얘들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고급형으로 나와서 좀 판단 착오를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기아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오른쪽 귀를 쳤는데요. 이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파이트! 싸우라고 외쳤습니다. 트럼프가 약간 오버 액션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정치인이니까. 네.
11월 5일 미 대선을 114일 앞두고 대선 후보에 대한 초유의 암살 시도가 벌어진 만큼 대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이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공화당 지지층의 대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막 전부 트럼프 쪽으로 많이 몰려왔어요. 네. 이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며 미국에 이처럼 강인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마지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1912년 대선 유세장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도 90분간 연설을 마무리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에 빗댄 건데요. 네. 원장님, 이번 암살 시도 사건이 11월 치러질 이 미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까요? 이미 변곡점이 됐죠. 일단 네. 대세는 트럼프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하고 있고요. 도박 사이트에서는 62% 정도로 보고 있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해서 당선 가능성이 이제 확실시 돼가고 있는 사이에 최근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연단 120m도 떨어지지 않는 건물 지붕에 총기를 든 남성이 기어오르는데 이걸 본 사람이 신고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호 실패가 일어났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굉장히 많고 음모론을 잘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저도 군에 있을 때 사격을 해보면 제가 사격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눈이 좀 좋지 않아서 250m에 있는 사격은 잘 못 맞추고 그랬는데 100m 거리에 있는 거는 그냥 대충 맞춰도 맞아져요. 그냥 어려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100m 사격에서는. 민간인이어서 실패를 했을까요?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격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연습을 했다고 해요.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음모론은 때때로 합당한 의문과 혼란 속에 시작된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이 자라는 이유가 있는 거지. 명확하지 않은 거지 얘가. 그래서 그 빈 공간으로 불신과 추측, 거짓 정보가 밀려들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연한 대처를 통해 강인한 모습을 부각하는 지지층 결집, 승기를 더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세에 처한 바이든 지지자들이 트럼프 음모론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 음모론 집단인 큐어넌에 빗대어 좌파 진영 내부의 음모론 세력을 불어던이라고 부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할까요? 목숨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죠. 잘못 맞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총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죠. 왜냐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귀에 묻은 피가 영국용 젤이라고 그런 기사도 썼어. 그건 너무 같아. 안 맞았다는 거지. 근데 서로 음모론으로 싸우면 사실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작극을 주장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를 블루언론이라고 비난하고 언제 실제로 음모론을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죠? 저는 좀 어색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사건이 좀 뭔가 이상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거리가 너무 짧았어. 그 공장이 120m 정도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 트럼프가 연설하는 높은 지역에 저격수들이 다 있었거든요. 걔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보고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보고도 제재를 안 했어. 그리고 더 웃기는 게 120m 정도 있는 그 건물인데 그걸 왜 경호팀에서 봉쇄를 안 했냐고 애초에. 뭐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경호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경호를 점검해도 거기를 봉쇄하겠어. 정론이 있는 거니까 봉쇄도 안 했어.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음모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20m에서 저격을 실패하기에는 군에서 사격을 해본 저로서는 좀 의아하기 합니다. 차라리 길을 노리고 저격했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영상은 이렇게 생겼어. 총알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를 맞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길을 스쳐 지나간 거지. 또 기가 막힌 사진을 찍었잖아요. 고개를 들고 파이팅 하는데 미국 성조기가 하늘에 걸려 있었어. 그래서 사진도 되게 잘. 저 성조기는 뭐냐? 근데 알고 보니까 긴 크레인으로 성조기가 공중에 붕 떠 있었던 거야. 그걸 기가 막히게 사진을 잡아낸 거야, 이 기자가.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한 유튜브 이용자가 사진이 너무 심하게 완벽하다. 깃발은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배치됐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저격 후에 트럼프가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라고 외친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죽다 살아났는데
아무 정신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트럼프죠. 경호원들이 막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웨이트 기다려 그러면서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저걸 했다는 거죠.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m 거리에서 나중 공장 건물을 봉사하지 않은 게 저는 이게 가장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총을 들고 기어 올라가는 것을 2번이나 신고했는데 묵살됐다는 사실 또한 말이 안 되고 트럼프는 이런 일을 벌이고도 남을 만큼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지. 지난 대선 때 막 의회 난립을 지지하는 등 이런 걸로 소송에 재판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간 뭐 도덕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거야. 그쵸. 너무 이상합니다. 네, 너무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희생 당했잖아요. 다른 두 분 중상위권 한 명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음모론을 집어넣었잖아요. 음모론을 좀 더 막 강하게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원장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식 지지 선언 후에 이 테슬라가 장중 6%까지 상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고 했는데 그럼 테슬라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기차 보조금 필요 없고 신재생 에너지도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내연기관 차량 쓰고 막 그런데 네. 그게 트럼프 지지 기반이 철강, 정유, 뭐 산업 이런 데가 주로 트럼프 지지 기반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도 원래 지구는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견 동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 그러냐면 과거에 지구가 이거보다 훨씬 뜨거웠던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다가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막 불편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100만 년 동안 비가 온 적도 있어요. 한 번도 안 그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막 엄청난 큰일이 아니라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의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면서 테슬라가 장중에 한 6% 급등했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1.78%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당선된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고 했는데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 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흥미진진한데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짜봤어. 후원금을 주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설득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없앨 경우 전기차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중국은 대규모 전기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아무리 트럼프가 바보라도 설득되지 않을까요? 제가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설득할 거라는 거지. 그쵸.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 정치활동 단체인 아메리카팩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온대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트럼프 당선이 테슬라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하여간 전기차 보조금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못 없앨 것 같아요. 이제 말은 이제 막 없앤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없앨 것 같다는 거지. 그거는. 예.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공개 일정 연기를 확인해줬다면서요. 예. 7월 16일 로보택시 공개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이 당초보다 연기됐음을 확인해 줬어요. X의 한 사용자가 올린 로보택시 게시물에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어. 여기 앞부분은 중요한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고 추가되는 시간은 우리가 몇 가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원장님?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테슬라가 생산 중인 4680 배터리 공급망에서 네. 그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그 사이버 트럭에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680 배터리를 만들려면 만드는데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국과 중국 거를 동시에 채택을 해서 양쪽에서 조달해 왔는데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는 중국 업체 생산 설비까지도 사용됐었는데 매체에 따르면 이제 현재 테슬라 미국에서 생산하는 4680 배터리에는 중국 업체들이 제조한 그 양극재 같은 소재 이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중국산 설비도 역시 다른 국가 설비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공급하던 생산 설비 역시 일본, 유럽, 미국 업체로 전환됐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 현재 상용하고 있는 중국 설비 역시 다른 국가의 설비로 교체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습식 양극재 4689 배터리를 공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배터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에 장착된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올 8월에 납품한다고 했는데 네. 이 소식은 또 올 하반기라고 했네요. 예. 원장님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테슬라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세를 유지할 땐 이제 무서워서 담지 못했던 분들도 지금 하락할 때가 이때가 매수 기회겠죠? 매수 기회겠죠. 예. 반대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제 긴 흐름으로 보고 비중이 50% 미만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50% 이상 매수한 사람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보택시 공개가 10월로 연기됐는데 네, 네. 테슬라 측에서 이제 뭐 연기됐다고 발표는 했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10월 달에 돼서 네. 내년에 공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과하겠죠. 그렇지. 주가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10월 달에 가서 그때 발표를 한다고 해.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지. 그때 공개를 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10월 달에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10월 달에 됐어. 준비가 덜 됐다고 내년에 공개하겠다고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겠죠. 근데 예정대로 10월에 공개를 했어. 공개를 하는 거 보고 사도 된다는 거지. 아, 그때는 좀 늦지 않아요, 근데?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연기되면 급락할 거니까 확인하고 사는 게 맞다는 거지. 좀 비싸더라도. 손실 보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지. 네. 연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 8월 8일 공개하는 것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10월로 연기됐잖아요. 내년 1분기로 연기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을 보면 언제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늦어졌는데 네. 늦어진 이유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나온 그 제품이 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어. 아, 그러니까 일정을 맞추려고 부족한 채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사람이.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발표해도 그렇지.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보는 스타일인 거지.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그 수업 시간 영상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죠?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먼저 말하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장점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언제쯤 발표할 거야. 이게 투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맞춰지니까 틀려도 기간이 너무 많이 틀린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완성도를 높여서 공개하던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10월 10일에 가서 한 번 더 연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기 안 하면 좀 비싸게 사는 거지. 연기할 경우는 안 산 게 너무 잘했을 거 아니야. 그때 사면 되니까 폭락하면. 그 얘기입니다. 다음 영상엔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